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오세무의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좀 혼조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0.9% 하락세, 코스닥은 0.5%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던 우리나라 증시였는데 오늘 다시 좀 원달러 환율의 압박을 좀 받고 차익 매물을 좀 실현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간밤에 발생했던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원달러 환율 부분, 그다음 두 번째가 유가인데요. 일단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하회를 했습니다.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회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럼 경기 침체가 주식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미증시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장 초반에 하락이 깊었다가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연준이 긴축하는 것을 좀 이제는 완화할 것이다. 그 기대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히 경기 침체 우려는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 호재성의 그런 이벤트를 이제 주식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만큼 호재에 지금 매단, 그러니까 호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이제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 우리 주식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늘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간밤에 여기 환율에서 급등한 그 영향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의 이유는 일단 이렇게 찾아야 돼요.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에 공급하는 그 유가의 가격을 2.8달러 높였습니다. 2.8달러 높였다는 그 부분 때문에 아시아는 이제 무역 수지 악화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죠. 첫 번째 그 이슈고, 두 번째는 그 유로화가 달러 가치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유럽 쪽의 침체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쪽에 있는 이런 우리 이 환율도 다 이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장세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이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면 우리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려만큼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나스닥의 경우 200주선을 주시하면서 보자고 말씀드렸죠. 200주선 여전히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장 초반에는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어요. 10분봉인데요. 급락이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만큼 이제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S&P 500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급락 이후에.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하락 마감을 했으나 역시 다우존스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스닥의 이제 주봉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가장 기다리는 경우의 수를 본다 그러면 120주와 200주선의 중간 정도 가격까지 이 가격을 회복하는 거죠. 11,900 그리고 12,000 정도 회복을 하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은 단기 반등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추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를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의 연결을 보고 상승의 한계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제 후행 스팬이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거든요. 이 후행 스팬이 캔들에 왔다가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캔들 위에 있습니다만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파고들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승 나왔다가 캔들 아래로 파고들 때는 그동안에 잘 쌓아놨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무너뜨리면서 이 구름층 하단까지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봉과 월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면서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 240주선을 하회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봉의 차트를 잘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보이는 이런 십자형 도지 같은 이 십자형 도지의 모양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는 것 괜찮다. 십자형 도지를 만들자. 이거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양봉을 마감하는 게 좋다. 망치의 형태죠. 이런 형태로 마감하는 게 가장 좋죠. 이번 주. 그래서 금요일까지 봐야 됩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보고 십자형 도지냐 이런 망치형 형태냐 이 두 가지 형태로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형 도지가 이 빨간색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이 되면 좀 안 좋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요. 내일과 내일 모레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좀 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치 형태를 만들고 있죠. 망치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 4주 연속 하락을 했다가 이 망치 형태를 만들면서 다음 주도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에 이 망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감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겠습니다. 이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다음에 이제 눌러주고 있죠. 이 급등의 요소는 역의 환율, 간밤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반영이 됐던 건데요. 제가 이제 월봉상에서 볼 때는 갈 방향은 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추세 상승에서 공간이 좀 남아 있죠. 월봉상에서는 이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는 갭의 자리를 먼저 메우고 상승하느냐, 아니면 월봉에서 보이는 추세선, 추세 연결선까지 먼저 도달하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월봉에서의 추세 연결선이 먼저 닿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이 자리가 오게 되면 한번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급등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한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 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아래 보이는 전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탑5 종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5위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KPF입니다. 네, KPF 하면 이 건설 장비 플랜트 산업에 필수적으로 좀 사용이 되는 이 파스너를 산업별로 특화해서 제조와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자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라는 뉴스 속에서 14% 넘는 상승 흐름 이끌어냈습니다. 7,050원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의 고점 7,180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고점 라인대 형성하고 있는 KPF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 얼마나 실적을 달성하길래 이러한 급등의 흐름 보여주는 걸까요? 작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입니다. 근데 이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조선 쪽에 들어가는 네. 볼트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조선 산업이 굉장히 확장이 됐죠. 네, 호황이었죠. 예, 그러면서 올해도 좋았고 내년에도 좀 기대가 있습니다. 네. 실적을 한번 실적 추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의 이제 실적 추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록했던 게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되죠. 매출액은 5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7천억, 내년에 7,700억으로 굉장히 크게 늡니다. 그러네요. 2020년도는 3,300억이었거든요, 매출액이. 네, 매출액이 2배로 급증을 하죠. 급증을 하고 영업이익은 160억, 200억. 그러니까 창사 이래로 최고의 실적입니다. 올해 최고의 실적이고 내년에도 최고의 실적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요소는 뭐니도 실적 아닙니까? 실적을 먹고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 KF의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제 올해 주가의 흐름은 전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적이 견조하죠. 주봉과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7,900원대가 올해 갔던 가장 높은 고점이었죠. 7,900원대 고점. 이 7,900원대 고점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이 평평한 바로 구름층 저항이었죠. 이제는 좀 눈에 익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 차트를 보여드릴 때 어디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빠지는지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넘어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까지 오겠죠. 월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최고의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도 최고치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2012년도, 10년 전에 갔던 이제 고점 있죠. 10년 전에 갔던 고점을 경신할까? 그 전에 보이는 저항치, 월봉의 저항치를 유념하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실적이 고성장하는 가운데서는 최고의 고가를 완성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5 종목 5위 종목은 KPF였습니다. 네, 매출액이 2배 이상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의 실적주라고 합니다. 전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 있고요. 가장 10년 이후 만에 또 최고의 고점 라인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위 종목 만나봤고요.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4위 ITI즈입니다. 네, 전문 금융 서비스 업체로서 클라우드 플랫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최근에 또 파트너님께서 또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1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13,65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고점 크게 풀리지 않는 모습 나타나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ITI즈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시죠. 네, 이 회사가 상장한 지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어쩐지 생소한 종목이더라고요. 네, 이름이 네. 잘 안 알려진 네.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보게 되면 네. 실적이 기대치만큼 잘 안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주식들 상승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무상증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사실 불편하죠. 실적 부분이 아니라 실적의 급증이 아니라 그냥 무상증자 기대감.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런 주식수 늘어나는데 자본금은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ITI즈는 무상증자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해서 플랫폼, 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죠. 디지털 정부를 만드는 그런 관련해서 기대감 있는 그 회사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37,000원대까지 작년도 11월 달에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3분의 1 토막. 저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저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실 사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적이 답이 있거든요. 이 실적을 보십시오.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증가를 하는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64억, 내년에 79억, 이제 100억으로 껑충 뛰죠. 2년 뒤에. 영업이익이 100억으로 껑충 뛰는 그런 IT 회사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796억밖에 안 됩니다. 오. 어떻습니까? 상장한 지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회사. 이제 저점에서부터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죠. 물론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20일선에 가까이 왔습니다. 120일선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1선과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은 매물대를 공략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I즈는 눌림목이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적정 평가까지 가야겠죠. 영업이익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목표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목표치 궁금하시면 노란톡박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ITI즈, 최근 신규 상장한 신규 종목인데요. 실적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영업이익이 2년 뒤에는 100억으로 뛰는데 현재 700억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굉장한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나은 눌림목 매수를 좀 권유를 해주셨는데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3위 YG플러스입니다. 네, YG플러스 오늘 장 초반부터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YG엔터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새로 또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컴백을 목표로 현재 이 새 앨범 녹음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월드 투어도 앞으로 예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6%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YG플러스 장중에 5,780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네, 현재 소폭 좀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1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YG 계열의 이제 음원과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죠. 네. YG 플러스와 YG 엔터테인먼트가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고 그다음 월드 투어도 이제 곧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가 더 관건이 될 겁니다. 개인들도 많이 샀거든요, 이 종목을. 자,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볼게요.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상승하면서 어디서 윗꼬리를 달았는지 체크가 필요한데 자,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21선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근데 21선을 넘었단 말이죠. 21선이 가파르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21선을 넘어서서 어디서 부딪혔습니까? 이 자리는 이제 기준선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는 가볍게 쉽게 보는 것은 고점과 그냥 저점을 연결했을 때 중간 정도 오는 자리를 기준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준선의 정확한 것은 26개 캔들, 26개 26거래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그 자리죠. 그 자리인데 이평선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자리를 안내를 합니다. 이평선은 종가 기준이지만 기준선, 그리고 선행스펙 이런 자리는 고점과 저점을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자리를 안내하고 있죠. 바로 그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최근에 고점과 저점의 중간 자리까지 왔을 때에 일단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차트 흐름만 본다 그러면 오늘 표시한 이 자리를 다시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뭔가 횡보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횡보 또는 기간 조정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다시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패턴이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위에 이제 다음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 보이지만 그 아래에 이평선 60일과 120일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거래되었던 패턴에서 보게 되면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들, 그 자리가 이제 120일 이평선 기준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도 제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좀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할 때에 61선 그리고 120선 사이 그리고 추세 연결 이런 자리들 대입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자 급등세 나오고 있는 3위 종목 YG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장중의 고점 라인이 기준선 라인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상승의 여력이 있지만 크게 남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대응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2위 모아 데이터입니다. 네, 모아 데이터 무증의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죠. 주당 5주를 배정하는 신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인공지능 이상 탐지와 또 예측을 하는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모아 데이터 저에게는 좀 생소한 기업인데 신규 상장한 기업일까요? 이 역시도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죠. 그렇군요. 오늘 거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살짝 풀렸지만 그래도 28.7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ITI즈에서 무증에보다는 실적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ITI즈보다는 모아 데이터인가요?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네. 근데 이름 자체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모은다는 의미죠. 그렇네요.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질병을 예측하고 질병 진단을 한다거나 또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건강 이상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미래를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무상증자 5주나 준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연이틀 이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그만큼 매기가 갈 데가 없어요. 실적이 좋아도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무상증자가 최근에 테마로 불다 보니까 무상증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급등시켰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ITI즈와 실적을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실적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죠. 물론 아직 추정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대하는 영업이익이 뭐 100억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추정 영업이익 기대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상승을 이해해 볼 수 있으나 단순하게 현재의 상황은 무상증자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상장할 때의 고점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 이 고점에서 더 지속적으로 치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주어진 다음에 세 번째 고점을 언젠가는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좀 말리고 싶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는 서서히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좀 눌림목이 좀 형성되었을 때 눌림목이 형성된 자리에서 바닥권이 형성되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매수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서 큰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당 5주 무상증자를 배정한다고 결정한 이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너무 가파른 급등의 흐름이다.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더 나은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위 종목 화면으로 마지막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아이퀘스트입니다. 네, 아이퀘스트 이 딕포커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퀘스트가 소프트 전문 기업인 딕포커스를 인수하면서 급등의 흐름인 건데요. 현재 9,730원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장중에 한 10시 부근께에서 상한가 기록한 이후 고점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퀘스트는 어떤 기업인가요? 아이퀘스트도 좀 생소한 기업이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보면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기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퀘스트도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컨설팅 기업을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빅데이터 기반의 이 회사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디지털 정부이면서 또 빅데이터 기반으로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의 그런 디지털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퀘스트도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 디지털 정부의 그
보폭에 발을 맞춰서 아이퀘스트도 그러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퀘스트는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실적을 유지했던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 좀 기대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게 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닙니다. 매출액도 150억대, 영업이익 40억대 좀 부진한 편이긴 합니다만 이런 회사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높죠. 매출액 대비로 20%, 30%의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 한 3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30%로 감안했을 때 100억대로 금방 꽁충 뛰는다는 얘기죠. 그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로 편입한 그 빅데이터 컨설팅 그룹 이 회사도 역시 미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을 1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시가총액을 잡는다 그러면 1,500억 또 2,000억 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회사들은 퍼가 20배 정도, 20 정도 적용해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 매력도가 있다는 것이죠. 시가총액이 1,500억에서 2,000억도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아이퀘스트 오늘 상한가를 시연을 하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좀 이제 밝혀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상한가를 시연한 자리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매물대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매물대를 넘어섰다. 이 매물대를 넘어서게 된 근거가 바로 거래량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을 때에 매물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는 저항대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자, 매수자 입장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저항대. 이 저항대를 알지 못하면 내일 갭상승 발생했을 때 음봉에서 대처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과 평평한 구름층.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대응할 자리가 되겠고 왼편에 보이는 또 위편에 보이는 또 구름층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1차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자리, 그다음에 2차적으로 레벨업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저항 가격으로 인식하면서 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망의 1위 종목은 아이퀘스트였는데요. 빅데이터 컨설팅 디포커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한가 기록할 종목입니다. 상승의 이유와 계속해서 좀 저평가가 되었고 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크게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매도 타점 원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주도주 탑5 종목 알아봤고요. 잠시 후 이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오사무엘 파트너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이 상담 상담을 남겨주시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전화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아모레 퍼시픽 갖고 있고요. 네. 18만 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18만 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격 13만 3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파트너님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모레 퍼시픽 18만 원에 사셨어요. 예, 예. 보유하신 지는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시간은 좀 된 것 같습니다. 1년 넘었습니까, 혹시? 예,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신 거죠? 예, 예. 네. 자, 18만 원 가격대가 회복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재무적인 측면과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예.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죠.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봐야 되겠죠. 코로나 이전 때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제 5조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4,200억부터 5,900억 정도가 나왔네요. 그다음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죠. 1,400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3,400억. 이제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4천억인데 이것은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한번 추정으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과연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죠. 1분기는 일단 1,500억이 나왔네요. 1,500억. 이런 추세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재무적인 측면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나 좀 심한 공매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매매 비중의 30%, 40% 정도가 좀 공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이유가 공매도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혹시 시청자님 좀 기술적인 차트 같은 건 좀 보실 줄 아시나요?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기술적으로 예. 제가 봐드리면요. 주가의 흐름에 이런 그 파도,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이제 파도를 치는 그런 흐름을 볼 텐데 파도 또는 파동이라 합니다. 이 파도를 치는 흐름을 보게 되면요. 아모레퍼시픽이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나서 하락을 할 때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저점을 깨는 하락이 급하게 나왔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의 횡보성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공매도의 측면을 잘 봐야 되는데 공매도가 30%, 40%까지 급증하는 이 패턴이 유지된다 그러면 또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좀 줄어드는 패턴도 볼 수가 있죠. 13%로 줄었습니다. 바로 어제 공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공매 상환하면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은 지수 관련 종목이에요. 코스피 지수 관련 종목이니까 지수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반등을 단순하게 저는 반등으로 보는 것이지 지속적인 상승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지수의 흐름과 따라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저항이 있죠. 어떤 저항들이 있나요? 61선, 121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 그리고 추세 연결을 했을 때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이 추세선까지 바라봤을 때는 맥시멈을 바라볼 때는 구름층 상단이고 그 하단을 바라봤을 때는 60일과 121선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당에서 어느 정도 추매를 하셔도 되는데요. 추매를 하더라도 매도 포인트는 15만 5천 원부터 맥시멈 16만 7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시되 더 상승, 더 높은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15만 3천 원부터 16만 7천 원 이 사이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으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매도를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시는 그만큼 매물이 15만 원부터 16만 원대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예.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매도 대응을 15만 3천 원에서 16만 7천 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하시길 권유해 주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 투자 방법, 이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0774님께서 보내주신 아난티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8,2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아난티에 대한 종목 고민 파트너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말이죠. 2021년도 그 전까지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급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작년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은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이 추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출액이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4천억. 이것이 이제 시현됐을 때는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 내년도에 이런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반영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코스닥 1호 고객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활발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아모레퍼시픽만큼의 공매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5%부터 10% 공매도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주가 하락의 주범이 바로 이제 공매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주가 저점을 잡았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평선 다 아래에 있고 역배열 상태이죠. 주봉에서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서 보이냐면 바로 월봉에서 보입니다. 자, 월봉의 자리를 볼까요? 월봉이 지금 아래 보이는 지금 선이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냐면 125선입니다. 자, 125선. 코로나 사태 때 125선 한번 갔었죠. 거기서 저점을 잡고 되돌렸고 지금도 125선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125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0년 주가의 평균입니다. 10년 주가의 평균,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왔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깨는 것, 물론 깰 수도 있겠지만 깨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수했던 자들의 그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자리예요. 과거에 매수했던 분들의 손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손해를 지키기 위해서, 손실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이 120월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내년도에 한번 실적을 믿어볼까요? 2023년도에 실적을 믿고 지금 더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매수를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고점 낮아지는 추세에서 좀 매도를 한번 해야겠죠. 이 자리가 이제 구름층이 부딪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61선은 좀 약한 저항이라고 보고 121선이 좀 강한 저항으로 봅니다. 추세 연결선과 121선이 만나는 여기서 이제 단기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기다려 보시죠. 한 번 더 121선까지 한 번 더 오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좀 상황을 좀 보세요.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반등했다가 저는 더 빠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지수는 바닥을 아직 안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권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부터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망을 하셨다가 저점을 깨고 지수가 바닥을 잡고 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난티 제가 표시한 자리 여기를 꼭 기억하시고 여기 모르시면 노란투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안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때 저점을 잡아서 그때는 이제 잘 잡아가지고 그때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기 반등 때는 손해라도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저점을 깨주고 바닥을 잡는 자리에서 매수해서 그때 복수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년도 실적을 기대하고 내년도까지는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 보유하셔도 괜찮다는 관점으로 안내 드립니다. 네, 아난티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10년에 가까운 주가에 좀 저점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또 바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단기 반등 나오셨을 때 매도를 해주신 뒤 다시 물림목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반갑습니다. 종목명,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수의 엣지스 9,800원에 30% 담았는데요. 네, 이수앱지스 9,800원에 30% 비중 맞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수앱지스 참 좋은 종목을 사셨네요. 언제 사셨어요? 한 5일 됐어요. 5일 되셨죠? 예, 텔레비에서 얘기해서 그래서 보고 샀는데요. 아, 혹시 제 방송 보셨나요? 아니요, 머니 투데이에서. 아, 그러셨죠? 이수앱지스 안내를 좀 드릴게요. 예. 앵커님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수앱지스 맞습니다. 이 종목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를 뭘로 안내드렸어요? 매수로 안내드렸어요? 매도로 안내드렸어요? 네, 매도로 예. 알려주셨죠. 예, 매도로 안내드렸습니다, 네. 저는. 예, 매도로 안내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주요 저항 자리를 안내드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목균열표의 구름층 상단, 그리고 121선, 241선 이런 자리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주 안내를 드리죠. 241선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 자리에 걸리고 주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앵커님과 말씀 나눌 때에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종목은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눌림목에서 잡을 필요성이 있다. 언젠가 제가 추천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눌림목이 발생했죠. 네. 눌림목이 발생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다 잡아도 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구름층 하단까지 오면 제일 좋죠. 제가 바라보는 맥점은 바로 이런 자리거든요. 구름층 하단까지 오면 정말 룰루랄라 즐겁게 사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잘 안 오죠. 그만큼
다음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6월달 들어서. 6월달에 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반대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 지수가 점차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상승을 하려고 하니 이건 또 빠지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가 지수 반대로 가는 종목이죠.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많은 종목에 매기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 종목은 좀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라 할 수 있죠. 청개구리.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 때, 남들이 주목받지 않을 때 나 홀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는 저는 241선 매도 포인트로 봤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 상승이 좀 남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상승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오기까지는 주가 누르고 매집하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 중요한 건 항체 치료제의 그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앱지스의 기술력을 봤을 때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2,700억으로 저평가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언젠가는 애로를 하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큰 금액이 한 방에 들어오면서 그간의 연구 R&D 했던 그 R&D 비용으로 나갔던 것을 한 번에 상쇄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담으셔야겠죠. 좀 담으시고 저점에서 조금씩 담으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를 이어봤을 때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했었던 가격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종목을 공식적으로 추천할지도 모릅니다. 그 추천의 기회를 또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노란 톡방 좀 들어오세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젠가 추천할 때 그때 좀 매수를 좀 잡아보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이 추세 상단에서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추가해서 조금씩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목표가를 제가 오픈을 하기엔 좀 뭐하고 일단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 차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있잖아요. 한번 예. 연결을 이렇게 해보세요. 고점을 연결해서 차트를 연결해서 고점을 닿는 그 자리에서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수앱지스 현재 가격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좀 권고해 주셨고요. 전고점 라인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매도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남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0062님께서 보내주신 지시셀에 대한 상담입니다. 지시셀 61,400원이 매수가라고 하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GC셀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61,400원에 사셨는데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죠. 61,400원에 이제 매수하셨으니까요. 현재까지 64,000원 아닙니까? 이 GC셀이 녹십자 계열 회사죠.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회사가 이제 녹십자 랩셀인 건가요? 녹십자 랩셀인가 하는 그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죠. 한때 15만 원대까지 상승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해 볼 수 있죠.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큰 돈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을 볼까요? 녹십자 셀인가요? 녹십자 랩셀인가요? 랩셀과 셀이 통합돼서 퇴사 지시셀로 바뀐 네. 거죠. 자, 실적을 봅시다. 이 바이오 회사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800억이죠. 물론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기술력이 있죠. 이 세포 치료제,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데 모의사인 녹십자의 지원이 아주 빵빵하죠.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 그러면 조 단위의 그런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회사는. 자, 이 회사의 현재가 6만 원은 저는 저평가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9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조 단위의 그런 라이센스 아웃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것은 좀 저는 저평가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지시셀은 61,000원대 매수를 잘 하셨다 보고요. 다만 이제 상승을 할 때 위로 보이는 저항대 있죠. 이 자리는 한번 단기로 끊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120선과 구름층 상단이 만나는 자리에서 한번 끊어갈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좀 눌림목이 발생하면 매수가 됐죠.
그냥 주구장창 그냥 매수만 해서 기다리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상승할 때 여기서 매도, 그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241선 바라보고 매도 이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N자의 패턴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수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매도 대응 권유해 주셨고 그리고 눌림목 매수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좀 추가 매수하셔서 매도 대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 라인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히든 종목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수익의 기회가 있는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께서 수익의 기회가 빵빵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먼저 힌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네, 그 이름에 대한 좀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얼굴에 이제 여드름이 나면은 여드름을 짜죠. 네. 그렇죠? 그 상상은 하지 마세요. 상상하면 기분 안 좋으니까 상상은 하지 마시고. 네. 그거 짜면서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드름이요? 여드름인데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네, 피지 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죠. 절대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그 피지와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지만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감속기, 어떤 감속기요? 감속기는 속도를 줄인다는 의미잖아요. 네. 한번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줄이는 감속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쿵 그렇죠. 이렇게. 추락을 하겠죠. 네. 그런 게 감속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은 어떤 기계인데 네. 이것에는 어떤 속도를 줄여가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네. 부분에 투입되는 로봇이 네.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이동 수단은 다 필요한 그렇죠. 거겠네요. 큰일 나는 겁니다. 감속기는. 그래서 네. 감속기 관련한 기업입니다. 로봇에서도 들어가고요. 산업용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가전에도 다 들어갑니다. 가전 사업에도 들어가는 그 회사.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실적이 탄탄한 이 피지와 이 피지의 이름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SPG입니다. 정말 PG가 들어가네요. 네, 상상하지 마세요. 네, SPG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는 감속기 관련 부품, 그리고 소형 기어드 모터를 만드는 아주 부품 만드는 회사 탄탄한 기업입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자, 실적을 보시죠. 작년도에 235개의 영업이익, 앞자리가 계속 바뀌죠. 3, 4, 2, 3, 4 이렇게 실적이 늘어납니다. 자,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기대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주가가 아주 기분 좋게 하락을 해줬어요. 죄송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어느 자리에 왔냐면 241선에 딱 왔습니다. 241선이 위에 있으면은 매도의 기회가 되지만 아래에 있으면 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SPG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느 자리냐면 60주선이죠. 자, 일봉에서 봤을 때는 241선, 주봉에서 봤을 때는 60주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는 이런 탄탄하게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맥점 자리, 일봉에서의 240주선, 주봉에서의 60주선, 241선과 60주선 지지가 나타나는 바로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려면 또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할까요? 바로 지금 맥점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매수 안내를 드리고요. 자, 매수를 한다면 현재가도 괜찮겠죠. 원래는 오늘 제가 이제 12,500원 정도에서 매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지금 추천가는 매수가는 이제 굳이 뭐 안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 월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월봉에서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일봉, 주봉, 월봉 기술적인 맥점 자리에서 지지받고 있는 현재 자리 12,900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하시면 괜찮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매도 목표가는 따로 안내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는
매도 목표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좀 크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매도 목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저평가된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매수 가격이 12,500원 전후였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12,900원 라인대에 매수를 꼭 하셔서 매도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타점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이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531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목요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